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동종골수이식의 합병증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후반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수이식이 잘 되고 완치도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수이식,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잘 받고 완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또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혈액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점까지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임입니다. 앞서 제가 급성백혈병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암제 성분이라는 것은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을 해서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들은 대개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항암제 성분이 암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암세포의 증식과, 즉 자라는 것과 분열해서 이게 2개, 3개 이렇게 분열 증식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는데, 항암제가 이러한 성분들을 들어가면서 이런 영양소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가 분열 증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 성분들이 실제 영양소와는 조금 모양이 다르고, 실제 이 핵이 분열하고 핵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이 핵이 더 이상 분열 증식하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분열 증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성장이 멈추면서 죽어버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항암제의 가장 대표적인 기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은 이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가 이제 피부 세포도 있죠. 또 입이나 소화기 계통을 감싸고 있는 점막 세포들도 있습니다. 모발 세포도 있습니다. 혈액세포, 일반적인 정상적인 건강한 혈액세포들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혈액세포도 손상을 받게 되면서 항암치료 받으면은 백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고 적혈구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빨리 자라는 세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식세포입니다. 남자의 정자, 여자분의 난자가 바로 그 세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자와 난자도 빨리 자라는 세포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분열 증식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 성분에 의해서 손상을 받기가 쉽고요.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일반적인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른 같은 혈액암에 사용하는 항암제에 비해서 그 용량도 높고 강도도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암제에 의해서 불임이 발생할 확률이 만약 5에서 10%라고 하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는 물론 항암제의 종류나 전처치료법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20에서 40% 정도까지는 불임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항암제 이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불임은 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식편대 숙주 반응에 의해서도 숙주 반응이 이런 정자나 난자를 공격을 해서 불임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골수이식에 사용하는 항암제와 여러 가지 치료가 여러분들, 환자분들의 정자와 난자를 공격해서 불임이 올 수가 있고, 이런 불임이 오는 확률이 일반적인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골수이식을 선택을 할 때 특히 젊은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임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걸 다 잘 치료했습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에 대해서 완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5년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임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가지고 싶은 분도 있고, 자녀가 있지만 더 가지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불임이 되면은 모든 게 잘 됐는데 그 이후의 인생에서 소중한 거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살아는 났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수이식을 할 때는 특히 젊은 분, 미혼,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항암제를 조금 용량을 줄여서 용량 강도를 줄인다든지, 그 외에 남자분의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자를 미리 채집해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겠죠. 정자를 보관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쉬운 방법으로 정자를 얻어내서 그 방법으로 정자를 뽑아낸 다음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성공률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불임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자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자녀를 가질 수가 있죠. 문제는 여자분들입니다. 난자의 경우는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보통 난자도 뽑아내서 냉동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난자를 뽑기 위해서는 배란 촉진제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배란 촉진제를 사용을 해서 충분한 양의 난자를 성숙시켜서 난포를 충분히 발달을 시킨 다음, 대개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강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난자를 직접 들어가서 난자를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임 환자분들이 시험관하기를 시술을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난자를 얻어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처음 백혈병이 진단이 됐을 때는 환자분 몸 상태들이 안 좋고, 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과정들이 많아서,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보통 난소보호주사를 사용을 합니다. 난소보호주사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이런 난소보호주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항암제들이 난자로 들어갔을 때 난자가 활성적으로 분열하는 것을 조금 억제시켜서 이런 항암제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서 손상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중에 난소를 보호해서 불임이 막아지는 확률이 실제 난자를 냉동을 해서 보관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좀 못하죠. 아무래도 이쪽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워낙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많고, 또 환자분이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골수이식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합병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러한 합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러한 합병증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다시 말해서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으면 그 백혈병의 재발을 막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득이 실보다 큰 경우에 골수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골수이식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해하시고, 만약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강하시다면은 담당 혈액내과 선생님과 담당 산부인과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꼭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치된 이후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인병입니다. 골수이식을 잘 받고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골수이식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이후의 경과를 보면은 당뇨, 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이로 인한 심장병, 뇌혈관 질환, 보통 흔히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여러가지 성인병들의 발생 빈도나 확률이 골수이식을 받지 않은 분들보다 더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골수이식 과정에서 투여되는 여러가지 항암제들, 그리고 골수이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정맥폐쇄질환이라든지 20현대 숙주병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특히 당뇨와 관련이 있는 췌장, 혈압과 관련이 있는 혈관벽, 그리고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는 간, 이런 장기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러한 혈당이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가 잘 안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심장병이나 중풍과 같은 이런 성인병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골수이식을 받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후에 이런 당뇨, 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되고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상황들을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암입니다. 앞서 이 항암제라는 성분이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상세포 안에 있는 핵에도 들어가서 이 핵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포에 있는 핵이 손상되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세포가 나중에 이상한 세포로 변해서 암세포로 변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오랫동안 생존하신 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추적 관찰, 경과 관찰을 했더니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1점 몇 배에서 2배 이상 높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하셔야 될 것은 골수이식을 치료받고 원래 문제가 됐던 혈액암은 잘 치료가 됐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암, 이걸 보통 2차 암이라고 하거든요. 1차 암이 여러분들의 혈액암이었으면은 혈액암 치료를 받고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2차 암이라고 하고, 이 2차 암은 대개 여러분들이 투여받았던 항암제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암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평소에 암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건강한 행동,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에 대한 권고는 40세 이상부터 암 발생에 대한 주의를 해라. 그래서 40세 이상부터는 위내시경을 최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아무리 못하더라도 2년에 한 번, 권장사항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50세 이상부터는 대장내시경을 최소 5년에 한 번은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수이식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암 발생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안보다 최소 5년 내지는 10년 좀 더 빨리 건강검진을 시작하셔야 되고, 건강검진도 좀 더 자세히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위, 대장에 대해서는 내시경을, 폐에 대해서는 단순히 엑스레이로만 찍으실 수도 있고, 요즘은 저선량 CT라고 해서 폐암을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검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 췌장암에 대한 검사,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립선에 대한 검사, 여자분들은 유방암에 대한 검사,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꼼꼼히 시행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암의 발생을 미리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골수 이식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는 불임과 성인병과 암이 있습니다. 불임은 우리 항암제 성분이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고 정자와 난자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암제에 노출되면 불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골수이식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기 때문에 불임의 발생 빈도가 더 높습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분들은 정자를 미리 냉동하는 방법이 있고 여자분들도 난자를 냉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배란 촉진제를 투여를 받고 난자를 얻어내는 과정 자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난소보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꼭 자녀를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난자를 냉동하고 배란 촉진제를 맞은 이후에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이후에는 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성인병이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데 특히 당뇨, 혈압, 고지혈증의 발생 빈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심장병이나 중풍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성인병을 미리 예방을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골수이식 이후에는 받지 않은 분들보다는 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저희가 2차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2차암 발생을 미리미리 찾기 위해서 조기에 각종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좀 더 나쁜 상태로 되기 전에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